골디락스 경제연구소 박시동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네. 그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았고 국민의힘이나 조선일보 등은 또 종편들은 유죄가 나올 것이다. 감형될 여지가 없다. 이러면서 그렇게 설레발을 떨었어요. 그렇죠. 김용민이는 2월 6일부터 무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 근데 말이죠. 예. 뭐 김용민이야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이상하게 이재용 회장을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저거는 무죄 징조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예. 또 어제도 보니까 그 선고 전에 몇 시간 전부터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라고 불리는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아니 조선일보도 모르는 그런 판결 결과를 이들이 먼저 예측한 것인지 네. 어떻습니까? 이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이재용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만났었죠. 네. 예. 이때 이 해석을 두고 사실은 네. 다양한 얘기들이 오갔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재용 삼성의 배팅은 네. 차기 대권은 이재명 대표다. 네. 특히 이제 이 2심 리스크도 당연히 이제 해소가 될 것이고 네. 헌재도 역시 파면을 인용할 것이다. 네. 이 두 가지를 삼성이 판단하지 않고서 네.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에서 야당의 대권 주자를 만난다. 그게 게다가 또 이재명은 죽이려고 했던 대상이었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러면요. 생물학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삼성이 현 시국을 판단한 것으로 보고 삼성의 배팅이 저쪽으로 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이론들이 좀 많았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측의 행보를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삼성의 정보력이 대단하다. 과거부터 사실 삼성의 정보력이 뭐 사실 민간 국정원이냐 이런 얘기를 늘 했었고요. 특히 이제 삼성의 정보력이 조금 그래도 빛을 발하는 분야는 어디냐면 사법 분야하고 관가입니다. 아시면 삼성이 사실은 뭐 예전에는 장관이라든지 주요 공직자들의 명부를 삼성이 짜서 짠 대로 로비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삼성이 늘 사실은 다양한 사법적인 리스크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 생계라든지 최근에 이재용 대표의 개인 형사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사법부에 특히 검찰과 사법부에 삼성 장학생이 뭐 늘 있다, 기수별로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공연한 사실로 사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언론계에도 이재용 장학생이 어마어마해요. 이건희 장학생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정보력에 의하면 이것은 뭐 사법 리스크는 뭐 무죄 등등등으로 해서 적어도 대선 전에 이게 어떤 허들이 돼서 대선을 가로막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확실히 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삼성이 지금 사실은 이재용 회장이 형사 문제가 걸려 있고요. 또 정부가 삼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목줄을 잡고 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삼성 입장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이 돌아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 만약에 이렇게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추후에 만약에 이쪽으로 정권이 여전히 유지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윤석열이가 돌아온다든지 하면은요. 좆되는 거지 한마디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그런 걸 삼성이 모릅니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삼성은 저쪽으로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몰라도 삼성은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저는 뭐 충분히 진지한 의미로 그렇게 해석해도 이것은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합니다. 이재명 테마주가 어제 그냥 격동했던 것도 실상은 삼성 이재용 회장이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무죄로 간다라는 판단 속에 더 오르기 전에 내가 미리 먼저 사야겠다 이런 심리가 작동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사실은 어저께 2심 판결 전까지는 사실은 주식시장이 뭐 좀 좋지가 않았어요. 소강 상태였고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심 판결 이후에 하반기에 급속히 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재명 무죄 판결에 대한 시장의 판단은 금융시장의 판단은 이걸 확실하게 호재로 본다라고 해석하는 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설도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뭐 공매도를 우려한 다음 주면 공매도가 전면 시행이거든요. 네. 그걸 우려한 우량주에 관한 매수세가 이제 장 후반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다라고 해석하는 시선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걸 복합적으로 봤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그렇죠. 예. 지금 정말로 정확하게 얘기해서요. 네. 뭐 언론이니 뭐니 우리 시사 쪽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재 불확실성이 어느 쪽으로 해소되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요. 돈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럼요. 금융이 제일 먼저 알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계엄이 터졌을 때 예. 그 전날 환율이 1,402원이었는데요. 계엄 터지자마자 2시간 만에 1,444원까지 갔어요. 네네네. 그리고 조금 3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환율이 잠잠해졌거든요. 그나마 내려갔어요. 네. 근데 언제 또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이상 급등을 하고 불이 나게 금융시장이 불안해졌냐면 그 주 금요일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보도도 제대로 된 보도가 없었는데 왜 금융시장이 그 주 금요일 오전에 급등을 했냐면 네. 이상 폭등을 했냐면 예. 2차 계엄 때문입니다. 그때 2차 계엄이 난다는 소리가 그날 아침부터 새벽에 그랬죠. 삽시간으로 돌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분들이 아는 정보나 언론 보도보다 시장이 먼저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계엄이 없다는 게 이제 국방부 장관 대행이 뭐 얘기를 하고 뭐 등등등 해서 아닌가 보다 해서 좀 내려갔는데요. 그 다음 주 토요일에 국회에서 1차 탄핵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몇 표 모자라 가지고 탄핵이 무산됐어요. 그렇지. 그 무산되고 난 돌아오는 월요일에 블랙먼데이 주식시장 대폭락해가지고요. 시총 140조가 날라갔습니다. 아이고. 즉 이 불확실성이 계엄 세력이 돌아오거나 내란이 수습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면 금융은 악재로 방향하고요. 그렇죠. 예. 뭔가 모르지만 이제 한국이 이 얘기를 수습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호재로 반영합니다. 그 수습은 결국 윤석열 아웃이에요. 윤석열 아웃이고요. 한덕수 아웃이고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윤석열 복귀 구속에서 풀려났을 때 시장 안 좋았고요. 엊그제 한덕수 돌아올 때 환율 1,470 찍었습니다. 내란 사태 길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한덕수가 돌아오는 건 10시였거든요. 예. 돌아온다는 발표가 난 건 10시였는데 장 후반에 시장이 안 좋아지고 환율이 뛰었어요. 네. 왜냐? 한덕수가 그래도 돌아올 거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네. 왜냐? 윤석열을 날리기 위해서 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헌재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헌재가 정치적으로 한성수까지 돌려내고 바로 이어서 이제 윤석열을 날린다 이런 흐름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네들끼리 정말로 싸우는 거 아니야?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이 나오는 거 아니야? 등등등 해서 잘못하면 헌재가 지연 전술, 헌재 일부 재판관들의 어떤 전략적 행동들이 이거 생각보다 걱정해야 되겠는데라는 판결문이 분석이 되고 나니까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금융시장이 정치뉴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현재 반응하고 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 2심 무죄가 나오자마자 장 후반에 시장이 살아나고 우량주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공매도니 뭐니 이게 금융적으로 분석하는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석이 그래도 유효하게 적어도 호재로 반영됐다.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덜고 또는 어떤 식으로든 대선 가도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적어도 호재 또는 다른 호재를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좋은 느낌으로 해석하고 있다. 요건 확실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는 거는 이제 무죄를 넘어서서 윤석열 그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 결정되고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와 전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해석합니다. 합리적이다. 삼성의 배팅은 어디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야 뭐 좀 후에 우리가 이 실현될지 안 될지를 볼 수 있을 텐데 적어도 헌법재판소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재용은 알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씁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재용이 배팅한 걸 보면은 우리가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삼성의 정보력이 그리고 정말 대단한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제 사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삼성에 손이 뻗쳐 있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그렇죠. 삼성. 이걸 실제로 삼성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뇌피셜이라고만 할게요. 실제로 뭐 도청, 감청 내지는 뭐 등등등에 관한 물리적 정보력의 확보 이것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삼성의 기술로는 그렇습니다. 정설인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돈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분이 예. 글을 올려주셨는데 돈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저희도 몇 달 전에 걱정 많이 했습니다만 네. 최근에 일단 가볍게 6만 선을 넘고 오랜만에 뭐 외국인들도 좀 매수를 물론 이제 샀다 팔았다 합니다만은 네. 매수세로 돌아왔고 심지어는 5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 사이에 뭐 약간의 호재는 있습니다만 뭐 DRAM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는 약간의 호재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속적으로 5일 매수에 들어간다든지 6만 선이 가볍게 넘어갈 정도의 모멘텀 변화는 없었거든요. 네네.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 이 삼성의 이 주도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이런 역할 등등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삼성의 배팅해도 좋다라는 것이 시장에 또한 우호적인 느낌입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이재용 회장이 만나자고 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쪽에서 최근에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상속세 문제라든지 우클릭 행보, 뭐 소위 말하는 우클릭 기여도 좋고 예. 뭐 중도 세력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도 좋고 실용주의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하는 행보도 좋고 이름은 뭐라고 붙여도 좋습니다만 네. 그런 행보 연장선이라고 봤는데 네.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예. 내일 모레 날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왜 만나? 왜 만납니까? 왜냐하면 삼성이 갖고 있는 이 수많은 리스크를 굳이 노출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정밀한 판단 끝에 예. 삼성이 내린 배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